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법조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감 최근 활동들 중에 코로나19와 청도 대남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 공감이 코로나19를 마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활동 소식들을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공감은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그리고 코호트 격리 조치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에 통감하고 장애인 단체들을 대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연 변호사님, 2020년 2월 26일 오전이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왜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감은 장애인 단체들을 대리해서 2020년 2월 26일 날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청도군 등을 상대로 해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료 조치도 취해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다들 뉴스에서 코호트 조치, 코호트 격리 조치 말은 많이 하는데 네. 대체 이 코호트 격리 조치가 무엇인가요?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을 뜻합니다.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을 격리 조치시키는 게 코호트 격리인데요.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2명 환자 중에 100명이 감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100명의 감염자들을 집단으로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격리 조치를 시킨 것이 코호트 격리였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라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제기하게 된 긴급구제 진정에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인원수가 111명이었는데 그 중에 6명이 사망을 2월 24일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지인 우한 그 지역을 관할하는 후베이성의 그 3.3% 사망률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높은 그런 사망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그러한 코호트 격리 조치로 인해서 이러한 대참사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고요. 사실 거의 전원이 이제 사망한다는 것 자체가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입원 병동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감염이 되었던 상황에 안 그래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고 사망률은 무려 중국의 후베이성보다 높은 수치였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 긴급구제 진정을 통해서 정확히 뭘 요구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환경을 제공을 하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면 다 납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요구인 것 같은데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남병원은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원래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조치는 1인 1실이 가장 안전한 조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6인 1실의 환경을 계속 유지한 채로 코호트 격리를 시켰고 그 상황에서 경증인 환자들이 오히려 중증의 환자로 바뀌는 전염병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효과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참 너무 씁쓸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청도 대남병원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이런 시설 입원 관련해서 2017년 공감에서 강제 입원 조항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따르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조항에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 여성이 딸들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강제 입원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을 구제해달라는 인신구제 청구를 제기했었고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조항 적용이 되었던 구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대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대청 신청이 되었고요. 저희 공감과 다른 변호사들이 함께 그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그랬던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강제 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불합치 결정까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입원과 관련된 문제의 취약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제기한 이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관련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훨씬 빠른 신속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권위의 결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인권위의 결정 자체는 저희가 진정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정을 제기한 바로 그 다음 날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 95명 중에 60여 명이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바로 다음 날. 예, 바로 다음 날 저희 언론에서 저희의 진정 사항을 이제 보도된 그 다음 이후로 직후에 그렇게 이제 외부 기관 이송이 되었고 나머지 30여 명도 5층의 폐쇄병동에서 2층의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의료진 한 40여 명에 의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순차적으로도 외부 이송 절차는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던 그런 긴급한 구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구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권위의 구제를 진정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결정 사항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정 제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앞에서 좀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무엇이 변화를 했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도 대남병원과 같이 집단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것은 과도한 장기 입원과 또한 강제 입원 그리고 그 건강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의료 방치가 이제 중복해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필요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거에 관해서 전국의 정신병원과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입원 환자들 거주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문 조사와 실태 조사를 이제 벌이기로 저희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 직후에 직권 조사를 시행한다고 또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개선될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감은 전국의 정신병원에 특히 입원돼 있는 정신장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의 활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후원 신청은 아래 공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의 조미연 염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